먼저 클래스를 우리가 잡을 건데, 먼저 뭘 해보라 그랬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그랬죠?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사각형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사각형 클래스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하지만 만드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각형의 자식들은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클래스를 그릴 건데, 자, 내가 클래스 이름을 그 직사각형이라고 한글로 줬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쓸게요. 실무에서는 한글 클래스명, 한글 변수명을 안 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많이 쓰죠. 초등학생하고 할 때도 한글로 많이 하고요. 자, 직사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누구의 자식이죠? 직사각형이 아니고, 제가 사각형을 먼저 만든다 그랬죠. 부모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다양한 그럴 때는, 자, 사각형이 제일 조상이다. 그래서 사각형을 상속받는 놈이 있는데, 요 표시 그린다 그랬죠? 채워진 삼각형 화살표 상속은, 자,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과 평행사변이 있어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도 하나 있네요. 평행사변형.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는데, 자, 평행사변형도 누구의 자식이죠? 사각형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자식이 있는데, 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씩 해볼게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저는 여기다 두고 싶어요. 왜냐면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개의 값이나 하나의 값을 받죠. 그래서 두 개 여기다가 올리고 싶지만 아까 2단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좀 꼬이네요. 어쨌든 각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넓이를 구하는 거를, 자, 뭐 넓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쳐요. 넓이. 메소드는 제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요. 혹시 숨겨놓은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라고요? 인캡슐레이션 한 거. 언더바 2개짜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밖에서 부를 수 있는 거는 원래 더하기 표시를 해요. 이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그 표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내부에서만 부를 수 있는 것만 제가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있는 거는 메소드, 가로가 없는 거는 변수죠.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로와 세로 또는 밑변, 높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x, y라고 잡고 싶어요. 그래서 x랑 y 두 개를 변수를 잡을 거예요. 원래 각각 그려야 돼요. 그릴 때는 정석으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편하게 그립니다. 자기만이 아는 공식. x와 y 두 개의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다가 선언해도 돼요. 단계적으로 가려면 여기다가도 x, y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도 x, y를 갖게 되고 평행사변도 x, y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넓이는 둘 다 있으니까 위로 올리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면 아마 올리고 싶어 미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자리로 넓이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네요. 끝인데 플로우가 있죠. 플로우.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순서대로 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 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시작해요. 시작하고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입력받아야 되죠. 사각형의 종류. 자, 사각형의 종류. 사각형 종류. 종류는 1번은 직사각형, 2번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두 개만 할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 나중에 붙이기는 너무나 쉬울 거예요.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걸 받았어요. 받아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직사각형이면 가로 세로, 평행사변형이면 밑변 높이. 이 두 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냐? 라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맞네. 자, 직사각형이면 yes, 뭐와? 가로, 세로 입력하세요 라고 뜰 거고요. 자, 이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는 게 입력받는 거예요. 아니다, no. 지금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따로 if 안 걸게요. 평행사변형이냐?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직사각형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받아야 되죠? 얘는 밑변과 높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는 x와 y에 각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받은 값을 뭐 해야 되죠?
스플릿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플릿을 할 거예요. 스플릿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 스플릿 콤마 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그냥 이꼴로 하셔도 되죠. 누구한테 줄까요? X와 Y한테 줄 거죠. 예, 거기 주는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수행이니까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공통되는 게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자, 스플릿에서 쪼갠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각각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여기는 위에서 입력받은 사각형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알파점 넓이가 되겠죠. 이 알파라고 하는 건 뭐죠? 인스턴스예요.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인스턴스일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의 인스턴스일 수도 있고. 자, 요 정도만 그리고 갈게요. 자, 요거를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려놓고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자, 클래스는 일단 3개니까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할까요? 렉트.py라고 그냥 하나 만들게요. 렉트.py라고 만들고 이제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자, 클래스 사각형을 제가 한글로 하기로 했죠. 사각형. 네. 얘는 근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df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init 얘는 셀프를 받아야 되죠. 셀프 받고, 그래서 얘는 그냥 프린트 할 거예요. 사각형. 네, 막 섞어서 쓰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다 이거 인형 눈알 바뀌고요. 직사각형은 누구를 받는다고요? 상속을 사각형을 받는다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색하네요, 한글로 또 하니까. 자, 직사각형 분명 봤는데 얘는 또 뭘 갖고 있다 그랬죠? x, y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각형에다 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는 0, x, y로 할게요. 이거 이제 익숙하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둬도 돼요. 그리고 생성할 때 뭐 할까요? 아예 x와 y를 받아버려도 괜찮겠죠. 근데 x와 y를 받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필요하면 나중에 받을게요. 자, 그래서 얘도 사실 할 게 없는데 얘는 뭐가 있었죠? 함수 넓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는 가로와 세로를 받는 거예요. x, y. 근데 x, y는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 무시하고 2단계로 갈 거니까 무시하고 갈게요. return 직사각형은 x 곱하기 y로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할게요. 제가 타이핑 하기가 싫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평행사변형. 한글 타수가 더 느리네. 자, 평행사변형은 어차피 뭘 받는다고요? 밑변과 높이니까 얘도 똑같네. 자, 이러니까 막 올리고 싶어 미치는 거죠. 똑같은 걸 이렇게 2개 쓰는 거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개발자들.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래스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로우를 이제 한번 짜볼게요.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인풋 할 거예요. 인풋 사각형의 종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 치면 뭐라 그랬죠? 제가 한 줄 띄운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1번은 한 칸 띄우고 할게요. 1번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또 한 줄 띄울게요. 띄우고 2번은 평행.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줄 띄우고 또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자, 꺽쇠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 놓을 거예요. 자, 요 입력받은 값을 내가 그 사각형의 종류라고 합시다. 이건 영어로 쓸게요. direct type이라고.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의 종류까지 됐죠. 자, 글씨 조금만 줄여도 되겠죠? 네, 이 정도. 안 보이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자, rect type를 받았어요.
그럼 렉트 타입 우리 아까 짠 거 플로어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냐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if 렉트 타입이 직사각형이면 뭐죠? 1이네요. 1이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미리 else까지 써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1이면 뭐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렉트는 이제 리팩토링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제가 렉트를 하나 잡을게요. 렉트는 new 직사각형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인데 근데 그 생성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자, 이 렉트는 직사각형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근데 여기다 직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네. 섞어서 쓰면. 저 렉트 1이라고 할게요. 렉트 1은 직사각형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변수 선언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렉트 1의 넓이, 그죠? 넓이를 부를 건데 얘는 뭘 준다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난 모르는데. 자, 여기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요 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요 단계까지는 많은 분들이 짜셨어요. 제가 볼 테니까. 그래서 또 인풋을 받는데 얘는 가로와 세로는 좀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값을 어떻게 받을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와 세로는 제가 이렇게 받을게요. 정말 어색하네요, 한글.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유세지 써주면 좋다 그랬죠? 가로, 콤마, 세로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를 얘가 A, B로 뭐 2, 3 이런 식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스플릿 해야 되죠. 그래서 X, Y는 가로, 언더바, 세로. 밸리데이션 체크는 생략합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스플릿,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스플릿, 콤마로 스플릿 한 다음에 앞쪽 가로는 X로, 세로는 Y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변수로 합시다. 가로, 세로. 자, 다음부터는 한글 안 할 거예요. 요번에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가로, 세로. 자, 그러면 렉트의 넓이를 부르니까 렉트는 지금 누구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 여기로 가죠. 그럼 X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가로, 세로 오는데 얘는 인스턴스로 만든 거죠, 지금. 인스턴스로 부를 거죠. 바깥에서 그냥 불러도 되는데 저는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셀프를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부르고 싶으면 이걸 없애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대신에 제가 요거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스태틱 메소드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인스턴스로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뭘 하면 되죠?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점 뭐야? 직사각형점 넓이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셀프가 없으니까 밖에서 부를 수가 있잖아. 스태틱 메소드니까. 그럼 내가 이 짓 안 해도 되죠. 이 짓 한 번 안 해도 되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객체 지향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리턴을 하니까, 리턴하는 거는 메모리 자리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쏙 들어가니까 결과값이라고 해서 리절트라고 합시다. 결과는 이렇게 받았죠. 그럼 결과를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하면 끝이에요. 프린트 결과. 자, 이것도 이쁘게 좀 해볼게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볼게요. 그럼 요걸 포맷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중괄호 두 개 자리에 이 결과값이 쏙 들어가겠다. 그죠? 자, 똑같은 짓을 어디서 해야 돼요? 평행사면형 해야 된다. 자, 렉트는 요거 렉트 2로 할게요. 이번엔 평행사변형은.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타이핑 너무 느려서 답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 세로가 아니고 뭐죠? 밑변과
밑변 넓이. 복사해 올게요. 뭘 해도 느리네. 높이. 자, 이렇게 했고, 밑변 높이 똑같이, 예, 너무 똑같아서 이제 막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스플릿해서 가로 콤마 세로로 넣었어요. 잠깐 띄워줄게요. 보기 좋으라고. 그럼 평행사변형은 렉트2니까 렉트2의 넓이.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고,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고 밑변과 높이죠. 제가 이게 VI 에디터를 써서 이래요. VI 에디터는 영문으로 명령을 다 주기 때문에. 자, 결과는 렉트에, 네. 자, 사리가 생길 정도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평행사변형 됐고, 평행사의 넓이는 요거입니다. 자, 됐죠. 끝났네. 자, 요렇게 해서 루프를 마지막에 화일 루프, 무한 루프는 마지막에 제가 넣으라고 했죠. 테스트 다 하시고 에러가 펑펑 날 거니까. 자, 얘는 우리가 인스턴스에서 부르니까 뭘 받아야 돼요? 셀프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 얘도 셀프를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세 개를 받아야 되고, 가로 콤마 세로. 요 가로 콤마 세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프린트 2. 자, 요 꺽쇠 두 개를 나중에 검색해서 다 추적 처리하거나 지우면 돼요. 또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개발 환경에서만 찍고 실 환경에서는 안 찍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로고를 배우시면 되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가로 콤마 세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가로 세로가 잘 스플릿 됐는지. 그렇게 해서 저장. 그런 다음에 1 2,3 조금 안 보일 수가 있겠네. 올려볼게요. 자, 했더니 넓이 리턴 x 곱하기 y를 리턴 했는데 뭐라고 나왔죠? 라인 9번째 렉트.파이의 9번째에 인트로 안 바꿨네요. 보니까 시퀘스 넌인트, 여기 넌인트 있네요. 글씨가 작아서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네. 저도 노안이 있어서. 그래서 인트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군데 또 해야 되니까 또 벌써 한숨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스플릿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부르면 되죠? 여기서 해도 되는데 내가 받은 거를 무조건 여기서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좀 심플해지는 게 좋아요. 이쪽이 심플하고 이쪽이 조금 복잡해도 되죠. 여기 너무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혹시 네가 x를 스트링으로 넣었으면 내가 인트로 바꿀게. 이 짓을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if 타입 우리 되었죠? 타입 x가 str이면 str은 문자니까 str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는 int x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이 y도 else 여기 else가 아니죠. 얘도 if로 가야 되죠. x도 비교해 봐야 되고 y도 비교해 봐야 되니까 타입 y가 str이면 y도 int y.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로직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펑션 하나 뺄 거예요. 이거 전역 펑션으로 하나 뺍시다. to 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i 값을 이제 스트링 값을 받아가지고 if s가 type typ s가 str이면 return int s 아니면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죠. s를 그냥 리턴할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to int라는 거.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여기서 이 부분 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다 다른 데서도 쓸 것들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모듈을 배울 때 유틸리티 클래스로 뺄 겁니다. 그래서 to int x x는 여기 필요 없죠. 한 줄로 써볼게요.
왜냐면 인트가 왔을 때는 그냥 인트가 리턴 되니까 toInt는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다시 1, 다시 화면 좀 키울게요. 자, 1 직사각형이다 2,3 이렇게 했더니 넓이는 6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2라고 치면 밑변과 높이는 뭐 3,6이다 했더니 가로 곱 언더바 세로가 나티파이네요. 자, 이게 런타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로 곱하기 세로 썼나요? 아, 여기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에러는 예측하셔야 돼요. 네. 이제 에러를 당연시 여기는 지금 단계시겠지만 조금 지나면 예측하는 단계로 됩니다. 자, 그럼 넓이는 24입니다. 끝났네요. 끝났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반복되면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반복되면 되죠. 잠깐 줄이고요. 여기서부터 while true 땡 때리고 블럭 지정 쭉 한 다음에 컨트롤 대괄호 닫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무한 루프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하나 처리해야 되죠. 작형은 이렇게 띄워쓰고 여기다가 if cute 이제 cute은 cue다 이렇게 하나 더 써줄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if rect 타입이 cue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끝내버리면 되죠. 브레이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루프 도는 걸 한번 해볼게요. 1, 23,45. 네. 그 다음에 답변은 요겁니다. 아, 요거 하고 나서 다음번 갈 때 조금 어색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줄 띄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프린트는 우리 아까 배운 함수. 아무것도 안 주면 뭘까요? 디폴트가. 요게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스페이스를 받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안 주면 요거랑 같은 거라 이제 디폴트 값을 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린트는. 자, 그래서 다시 좀 키우고 자, 직사각형 1 23,45 자, 했더니 한 줄 띄우고 다시 물어보니까 좀 낫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하이픈을 쭉 깔아도 되고요. 구분자를 편하게 하십시오. 2 했더니 밑변과 높이 56,34 자, 이렇게 됐어요. 1094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완성. 그리고 2단계는 뭘 할 거냐면 여기까지는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 여기까지 코딩 해보시고요. 2단계는 뭘 할 거냐면 지금 반복되는 중복되는 로직들이 너무 많죠. 이거를 어디다가 올리면 돼요? 사각형에다 올리면 돼요. 그러려고 사각형 만드는 겁니다. 공통되는 거, 직사각형과 평행사변이 공통되는 걸 부모한테 올리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자유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상속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요 로직들을 부모에다가 올려보시고요. 여기까지 못 하신 분은 요 코드 참조해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렉트를 1단계 했던 걸 이제 우리가 리팩토링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코딩을 짜면 자, 누가 이 코드를 봐도 다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한다고 그랬죠? 중복이 많아서 욕을 하죠. 욕을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통 개발자들은 뭐 냄새가 나네? 뭐 여기 딱 보면 예, 실제로 그런 용어를 써요. 코드에 어떤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냄새가 나냐면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은 코드들이에요. 딱 한눈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코드를 짜는 거는 정말 하수의 코드고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여기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내공이 쌓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폴더네. 렉트2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렉트2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고요. 아까 렉트를 가져다가 리팩토링 해볼게요. 가져다가 양쪽에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단에는 클래스를 놔둘 거고요. 네. 하단에는 실제 우리가 메인 플로우 쪽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소스입니다. 한 소스 때 길어서 제가 양쪽으로 보게 해드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가능하면 제가 이 화면 전환도 안 할게요. 실행도 마지막에 해가지고 디버깅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복잡해 보이니까 최대한 코드 속에 우리가 묻혀 볼게요. 원래 두 줄 이렇게 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 클래스, 이 클래스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게 좋은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줄여놓고 갈게요. 한 줄로만. 그래서 이 플로우는 이렇게 쭉 내려버릴게요. 쭉 내려버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투인트부터 조금 바꿔볼게요. 얘가 아까 외로워서 덩그러니 떨어져 있죠. 얘는 클래스도 없어요. 집도절도 없으니까 집을 하나 져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져주면 되느냐? 클래스, 아까 캐스팅, 우리가 형변환하는 클래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쓸 겁니다. 요 메소드들은.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계속 키워 나가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샀다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청소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붙이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 필요 없었죠. 지금 안 쓰는 거는 뺄게요. 빼고, 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라서, 자, 캐스팅이란 클래스에 이제 toInt라는 메소드를 했는데 얘는 셀프가 없어요. 셀프 없으니까 막 부를 수 있죠. 캐스팅. 그래서 우리가 toInt를 쓰는 곳에서 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걸, 다음에 여기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미리 해놓고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toInt 또 없나요? 네, toInt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팩토링 시작할 건데요. 지금 조금 거시기 한 게 지금 이 부분도 조금 거시기 하고 요 if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은 정사각형이 들어오고 또 무슨 사각형 있죠? 마름모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if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똑같이 생길 거예요. 너무 흡사하지만 귀찮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하나씩 없앨 건데 요 if를 없애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아까 if 없애는 게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다 보면 if 없애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if 없는 코드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해요. if가 없어 별로. if가 적어. 그러면은 코드 잘 짰네 소리 들어요. 이 상태에서 if만 없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if는 마지막에 없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없애려니까 또 귀찮아지네. 이제 어쨌든 네, if를 먼저 없애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if를 마지막에 없애보겠습니다. 인덴테이션 안 맞네. 자, 여기서 뭐부터 우리가 없애볼까요? lect equal 요거는 내비두고요. 요 아래서부터 해볼게요. 가로 세로 받는 것부터 해봅시다. 가로 세로 받는 것도 중복이에요. 중복이니까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의 자식들이니까 부모한테다가 공통적인 걸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 상속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펑션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메소드를. 이제 단계적으로 갈게요. 한 번에 가면 힘드니까. input data라는 메소드를 하나 받을 거예요. 얘는 인스턴스에다가 만들 거고요. 인스턴스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받아야 되죠?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메시지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만 이렇게 받으면 돼요. 같은 거는 요 속에 다 들어갈 거니까 이 메소드 안에. 그래서 여기서 input, 자, 요 부분은 다 똑같죠. 메시지만 다르지만 input이라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input 해가지고 받은 메시지를 뿌릴 거예요. 그럼 input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받은 것을 우리가 date이라고 할게요. date이라는 변수 자리에다, date은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로컬 변수예요. 자, 그래서 요 메소드 내에서, 요 input data라는 메소드 내에서 요 date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결과값을 date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스플릿까지 해볼까요? 스플릿도 지금 중복이죠? 스플릿도 똑같으니까 스플릿도 해볼게요. 자, 스플릿 하면 date을 term.split, 우리는 콤마로 하기로 했으니까 콤마로 스플릿 해봅시다. 자, 스플릿 한 다음에 스플릿 하면은 리스트로 나오니까 리스트 형태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스플릿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을 거예요.
복수, 데이터면 단수, 데이터 복수. 자, 그래서 요 찢어놓은 걸 받을 건데 정사각형을 나중에 만든다고 한다면 요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5, 뭐 이렇게 끝나겠죠. 콤마로 쪼개면 없을 거예요. 근데 정사각형 아직 없으니까 정사각형은 나중에 이제 터치를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직사각형 평행삼변형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Y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 요 쪼갠 거를 여기서 리턴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스플릿 해가지고 뭐 하죠? 넓이 함수를 불러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조금 줄여 가볼게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리턴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5,3이라면 5, 3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찢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입력을 만약 5,3이라고 입력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생기죠? 안 찍어봐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인풋 값은. 그러니까 5 이렇게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투인트로 바꿔서 보내버리면 얘는 투인트도 안 해도 되니까 참 좋겠네요. 그래서 투인트까지 해볼까요? 네, 투인트까지 하고 바꿔봅시다. 그럼 여기서 리턴 할 건데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to 캐스팅이라고 아까 클래스 만들었죠. 캐스팅.to int 뭘 인트 한다고요? 데이터의 0번째. 그 다음에 콤마 두 개를 줄 때 콤마를 준다 그랬죠. 그 다음 첫 번째. 바로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정수화되어 있는 하나 두 개를 준 거예요. 5랑 3 정수값을 리턴한 거예요. 요 값을. 근데 여기 좀 안타까운 게, 만약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스페이스 때문에 정수가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s.strip까지 해버릴게요. 그럼 스페이스도 없어지겠다. 스페이스에 대한 처리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고치니까 우리가 투인트 썼던 데는 다 손 안 대도 되죠. 자, 여기서 유틸리티 메소드의 장점이 있는 거죠. 스테이틱 메소드의 장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불러볼게요. 이 부분 다 없어졌죠?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까지가 없어진 거예요. 주석 처리하고. 자, 이 편. 리턴 두 번째 거 인덱싱이 0이 아니라. 아, 1이죠. 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아재다 보니까 자꾸 빠뜨려. 인덴테이션 다 깨졌네요.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는요, 그냥 왼쪽으로 쭉 당겼다가 밀면 됩니다. 맞아지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이가 아니죠. 이거. 자, 여기다가 요 input 데이터라는 요 메소드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input 데이터 할 텐데 메시지가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얘는. 그래서 input 데이터에 메시지를, 셀프는 줄 필요가 없고 메시지만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와 가로, 콤마, 세로 뭐 이렇게 받을게요. 이렇게 받으면 되죠. 야, 그래서 가로와 세로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가로 값 구했으니까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실행은 좀 마지막에 하기로 했으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도 그럼 마찬가지죠. 요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데 정말 싫지만 요거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것도 인덴테이션이 깨졌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얘는 근데 메시지가 다르죠? 밑변과 높이는 이렇게 이 메시지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지금 요 줄이 지금 이만큼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니까 지워버릴게요. 우린 백업 해놓은 rect.py가 있으니까 옛날 소스를 알 수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되니까. 자, 이거 지금 인덴테이션 다 깨졌네. 인덴테이션 한 방에 맞춰주는 단축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에디터를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알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세 줄이 이렇게 한 줄로 바뀐 거는 다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넓이 이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프린터, 심지어 결과 출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 두 줄을 이번에 없애볼까요? 자,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서 다 해버려도 되는데 우리가 펑션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든 다음에 우리가 펑션을 합쳐 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디서만 작업하고 있어요? 부모한테서만 작업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었던 사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라는 거 새 넓이라고 해볼게요. 아래쪽에 넓이라는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메소드 새 넓이라는 메소드로 얘도 인스턴스에서 만들 거니까 셀프. 근데 얘는 뭘 받아야 되죠? x와 y를 받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뭘 하면 되죠? return x 곱하기 y만 할 거예요. 공식이 다른 거 뭐 나누기 2 뭐 이런 게 나중에 들어오는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새 넓이를 요번에는 넓이 대신에 새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새 넓이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 새 넓이. 근데 새 넓이는 결과까지 그냥 찍어버리면 어떨까요?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프린터 요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갈 건데 요 메시지도 만들 때 보니까 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요 부분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네임은 여기도 인덴테이션이 깨졌네요. 아, 이 복사하면 안 되는구나. 복사하면 안 되는구나. 자,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사각형 이라고 하고 얘는 뭐죠? 인덴테이션 다 깨졌네. 얘도 좀 맞춰놓을게요. 인덴테이션. 자, 얘는 직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 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나중에 우리 다 할 거예요. 리팩토링 배우고 다 할 거니까 자, 미리 한번 맛본다, 예고편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네임을 주니까 네임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죠? this self.name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를 찍는데 프린트의 결과를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찍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포맷 찍는데 x 플러스 y는 우리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변수 하나 뺍시다. 자, 변수를 막 쓰는 거예요. r이라고 해서 임시 변수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또 뭐가 되죠?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내가 부모가 쓸 수 있어요? 자식의 직사각형? 쓸 수 있죠. 자식 이름 내가 쓴다고 누가 뭐라 할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각형의 자식을 받았지만 나는 누구 자식이에요? 사각형의 자식이지만 직사각형은 이 메소드는 어디서 실행돼요? 셀프가 붙었으니까 얘의 인스턴스에서 실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elf.name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self.name은 얘 거예요. 얘 거. 직사각형 인스턴스 만들어질 때 그때의 네임인 거예요. 자, 정말 어렵죠? 여기다 결과까지. 그러면 셀프의 네임의 넓이는 요겁니다.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어렵죠? 예. 자, 칠판을 쓰고 싶은데. 자, 여기 소스에서 여기 뜰 동안에 잠깐 제가 소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서 new 해가지고 직사각형 했죠. 그럼 이 직사각형은 이걸 다 포함한 얘예요. 얘는 사각형의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셀프 붙은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갖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코딩을 했지만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요 아래에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 붙여준다고요? 인스턴스화 시킬 때. 인스턴스화 시킬 때 메모리 확보할 때 셀프 붙은 메소드들은 다 같이 만들어주니까 요 렉트1은 이것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인스턴스, 셀프는 인스턴스죠? 그 인스턴스의 네임은 누구의 네임이에요? 렉트1이면 직사각형의 네임, 렉트2면 평행사변형의 네임이에요. 됐나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자식,
이제 자식을 이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밖에 없어요. 그 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메소드가 새넓이라는 메소드는 여기밖에 없지만 새넓이라는 메소드가 여기밖에 없지만 내가 직사각형을 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명세에서는 다 갖고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new 해가지고 직사각형 R은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이 R의 인스턴스 메모리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이 새넓이라고 하는 것도 셀프가 있기 때문에 새넓이라는 메소드도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새넓이에서 부르는 셀프.name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네임 자리 여기죠? 요 이름이죠? 그럼 요 이름은 어디 있어요? 요 소스 안에 있지만 내가 다 갖고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요 R에서는 요 자리 네임이, 그 다음에 R2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을 때는 R2에서는 R2의 메모리 자리 네임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사각형 안에다가 코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각각의 자식 양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과입니다. 평행사변 넓이는 결과입니다. 이것까지 끝났어요. 그럼 요거 둘 다 필요 없죠. 요것도 지금 없어졌고요. 인풋 데이터 필요하고 넓이 필요 없고 이걸 새넓이로 바꿀게요. 새넓이 여기서 새넓이 요것도 이 새넓이에서 결과까지 출력하니까 결과도 받을 필요 없고, 그죠? 결과도 받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졌어요. 끝났나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소스가 점점 이제 간결해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개가 생길 거기 때문에 한 곳에다 모르는 거예요. 모는 거. 자, 그 다음에 if 없애는 거 해볼게요. 자, if는 어떻게 없애냐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if를 없애는 기법은 아주 고난이도고요. 숙련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ct라고 하는 거, all lect라는 변수를 하나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객체를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리스트에다가 요 작업을 그래야지. 지금 if가 없어진다는 거는 얘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없어지면서 얘도 같이 없어지니까 요게 중복이죠. 요건 왜 중복이라고 하죠? 직사각형이랑 평행사변은 다른데요? 할 수 있지만 얘는 누구의 타입이에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사각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타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모를 부른다고. 그래서 직사각형과 적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중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사각형도 만들 거고요. 평행사변형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올렉츠는 매번 루프 돌 때마다 만들까요? 메모리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죠.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하려면 좀 한참 걸리는데 지금 딱 그냥 느낌으로만 봐도 계속 인스턴스를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메모리가 풀려버리겠죠. GC가 돌기 전에 만약 계속 만들었다면. 특히 무한 루프 속에서 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루프 속에서 뉴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메모리가 풀려버리면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프로세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 놓고 얘를 재사용할 거예요. 올렉츠는. 그래서 지금 입력받는 게 1이면 직사각형, 2면 평행사변형 요렇게 거기 때문에 요 입력받은 렉트 타입 요거를 우리가 숫자화 할 거예요. 얘도 안 맞네.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숫자화, 렉트 타입을 숫자화하는 게 뭐였죠? 아까 to int였는데 캐스팅 클래스가 갖고 있었어요. to int. 자, 왜냐면 이 리스트에 인자로 쓸 거니까 1번, 2번을. 그래서 항상 그러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1번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바뀌어야 되겠죠. 그 정도 센스. 그래서 이 숫자로 받은 값을 제가 let index라고 할게요. 그럼 let index인데 두 줄로 쓰겠습니다. 한 줄로 쓰고 싶으면 미치겠지만 인덱스도 줄일게요. 다 쓸게요. 인덱스. 자, 인덱스는 요 숫자에서 뭘 해야 돼요? 빼기 1 해야 되죠. 왜냐면은 직사각형은 1이 아니고 0이니까 0, 1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lect index는 잡혔어요. 그러면 올렉체에서 내가 올렉체에서 left index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0, 이제 1번으로 직사각형을 1번이라고 입력했으면 얘를 갖고 올 거고 2번이라고 입력했으면 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얘를 lect라는 인스턴스로 하나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lect는 내가 루프를 돌 때마다 직사각형인지 평행사면인지 정해지잖아요. 정해질 때 여기서 갖고 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 멀티스레드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만 쓰는 거 아니면 lect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오염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이 루프는 한 곳에서밖에 안 돌잖아요. 터미널 한 곳에서밖에 안 돌기 때문에 제가 올린 거고요. 여러 군데서 돈다 그랬을 때는 멀티스레드 환경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멀티스레드 환경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랬을 때는 얘를 이렇게 내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요 if, 일, else 이 처리가 필요 없어졌죠. 이제 더 이상. 자, 그래서 이거 없어졌고요. 이것도 없어졌고요. 근데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lect 1, lect 2가 lect로 바뀐 거죠, 그냥. 그래서 요 메시지가 요 lect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ect 점 요 새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 구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니까 넓이하고 가로 세로 요것도 중복이에요. 놓고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넣을까요? 메소드 하나를 빼도 되고요. 딴 데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 곱하기 세로를 제가 변수로 뺄게요. x 곱하기 x, y는 자, input 데이터 그죠? input 데이터인데 얘가 지금 다 똑같고 뭐만 다르죠 지금? 메시지만 다르죠. 그래서 input 데이터인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러면 누구의 종속적이죠? 이 가로 세로 밑변과 높이는 사각형의 종류의 종속적이죠. 그럼 여기다가 메시지를 아예 넣어버릴까요? 메시지 넣으면 어떨까요?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 메시지가 필요 없어지니까 내가 안 불러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자, 메시지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잡고요. 직사각형은 요 메시지. 평행사면형은 뭐가 돼요? 요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 메시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죠. 없어지고 뭐의 메시지? self.message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풋 데이터에 메시지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인풋 데이터만 불렀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부른 거야. 아무것도 안 받죠. 셀프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걸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고 새넓이. 근데 요것도 짜친다. 요 두 줄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새넓이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지 말고 xy를 리턴하지 말고 요 xy 요 값을 x, y를 누구한테 줘버리면 돼요? 새넓이한테 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셀프 다 셀프 붙어 있으니까 부를 수 있는 거죠. 새넓이 그래가지고 x, y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가 호출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새넓이를 밖에서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새넓이도 없어졌어요. 인풋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요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부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없어졌죠. 자, 플로우가 이렇게 간결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플로우는 간결할수록 좋은고요. 클래스는 막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는 도구니까. 자, 많이 힘드시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새넓이는 밖에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인풋 데이터 없이 새넓이를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새 넓이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뭘 거쳐야 돼요? 인풋 데이터를 거친 사람만이 이 새 넓이를 부를 자격이 있어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뭐예요? 인캡슐레이션, 은닉화. 뭘 붙이면 된다고요? 땡땡 땡땡 이러면 어때요? 밖에서는 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실수로 나 넓이 구하는 게 새 넓이인가? 하고 그냥 새 넓이 아무데나 누가 부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땡땡 붙여놓으면 아 얘는 부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요 클래스를 쓰는 사람이. 요 클래스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드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이 넓이 이거 필요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만큼 없어지는 거죠. 쓸모가 없어졌잖아. 없어졌어요. 얘도 땡땡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캐스팅 요거 빼고요. 요 정도 클래스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설계했을 때는 어땠어요? 얘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얘들의 기능들이 컸죠. 얘는 왜 존재했나요? 존재의 이유조차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지금 놓고 보니까 누가 갑이죠? 사각형이 갑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그래서 요렇게 얘도 심플해지고 얘들도 심플해지고 확장은 뭐가 돼요? 얘가 되나요? 아래쪽 자식들이 되나요? 자식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셋째 정사각형을 낳아도 정사각형을 만들어도 정사각형을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이래서 첫째 낳기가 제일 힘들어요 엄마들이. 첫째 둘째 낳고 나면 셋째부터 쉬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정사각형 하나 더 붙여볼 건데 실행을 디버깅을 일단 해보고 정사각형을 붙이는 과정을 잠깐 쉬었다 해볼게요. 정사각형만 붙이면 되는데 아까 이제 제시해 주신 이런 거 셀프.메시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인풋 데이터 사각형을 우리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 1번, 2번이 아닌 값을 넣었어. 또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각형으로 보내버립시다. 사각형 만들어 놓은 거 아까우니까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형 0번째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0으로 보내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갑자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렉트 타입의 인테저가 5가 들어왔다 쳐봐요. 5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if를 하나 걸어야 되겠죠. if 뭐라고 걸을까요?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아요. 렉트 인덱스가 좋습니다. 렉트 인덱스가 어떻게 할까요? 2보다 작아야 된다고? 2보다 커야 된다고요? 2보다 크면 어떻게 할까? 크면 렉트 인덱스 0 이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사각형 생기면 어떻게? 죄송해요. 이런 실수. 에러는 안 납니다. 세미콜론 붙인다고.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짜친 게 3개가 되면 어떡할 건데? 정사각형 붙으면 얘도 고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우리 배운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len, all, rect. 그죠? 요거 보다 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아야 되는 건데,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지금 len은 뭐예요? 1, 2, 3이에요. length는 3이고 얘는 3이 들어오면 어때요? 갈 데가 없잖아. 그럼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 length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사각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값을 넣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나. 자, 자, all rect 콜론 안 붙였죠? 이제 이런 건 바로바로 보이죠? 자꾸 하다 보니까. 자, 사각형 3개가 만들어졌어요. 왜 3개가 만들어졌죠? 네, 다 부모의 생성자를 쓴 겁니다. 자, 3 한번 써볼게요. 3 하니까 에러 났네요. 그러면은 라인 14에 렉트 2에 라인 14 여기네요. 아까 주동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각형은 부모의 역할만 하고 나는 인스턴스화 되기 싫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각형은 인스턴스 만들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생성자에서 경고를 준다거나 아예 사각형이라는 걸 빼버리면 돼요. 아까 우리 그 모듈에서 숨기는 방법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메시지는 이 사각형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이걸로 보낼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 여기를 쭉 올려서 여기로 놓읍시다. 아무것도 메시지가 없을 때는 무조건 이 메시지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넣어야겠죠. 정사각형이면 그걸 넣어야 되고. 방금 쭉 올리신 건 특히 어떤 걸로? Alt키 누르고요. 화살표 위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 커서가 있는 라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해보고요. 잘 되면 정사각형 붙여봅시다. 마지막 3,5 밑변과 높이는 3,5 이렇게 되는 거죠. 15. 그 다음에 이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는 7,8 이렇게 56입니다. 여기도 아까 역슬래시 N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쭉 치면 되고 앞에다 역슬래시 하나 더 줄을 띄워 볼게요.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띄워 보겠습니다. Q 하면서 나오고 1번 4. 메시지는 조금 더 이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넣어볼 거예요. 항상 할 때마다 화면이 깨끗해지는 거. 그 기능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위에 이쪽이 클리어되고 쫙 올려가서 다시 선택하세요. 이러면 더 깨끗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작업 정사각형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면 되죠? 클래스에서 정사각형은 근데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사각. 자, 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쉬워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고 얘는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왜냐면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넣으세요.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유세지 그냥 유세지도 필요 없겠네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이쁘게 해볼게요. 입력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띄워서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더 이쁘겠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도 어디에 등록해야 되죠?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복사에다가 정사각형은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해놓고 보니까 요게 거시적해. 요 메시지 요 부분, 그죠? 요 메시지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기 메시지, first message라고 해서 first message는 요 올렉트에 루프를 돌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쓰고 싶지만 이제 아직 우리는 걸음마 단계니까 for 루프를 돌려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for I in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요. all 렉츠 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씩 도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쓸 건데 뭐는 제외하고 사각형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 퍼스트 메시지는 1, 2, 3,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이누머레이트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누머레이트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i와 밸류를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이 밸류는 이제 우리가 r이라고 받읍시다. 렉트의 r. 그러면은 이 퍼스트 메시지는 어레이 형태인데 퍼스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초기화할게요. 퍼스트 메시지는 이렇게 깨끗한 값으로 초기화 해놨습니다. 근데 초기화 하는 게 아니고 요 값을 사각형의 종류는 여기까지는 어때요? 앞에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뒤에다가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자, R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와요? 사각형 들어오고 직사각형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R 자리에 우리가 I, 자, 포맷으로 합시다. 우리가 가로, 이렇게 해놓고 가로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사각형 이름이네요. 그럼 걔 이름은 뭐죠? name. 이렇게 되니까 좀 포맷. 그, I 플러스 1이 되겠죠. 1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여기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이름, 뭐예요? 불러보세요. R. name 아니에요? 자, 여기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1 괄호 열고 직사각형 요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추가할 때마다 이걸 고치기 싫어서. 정말 게으르죠, 개발자들은. 정말 게으릅니다. 여러분들도 게을러질 거예요. 기술이 올라갈수록 게을러지고요. 자, 그래서 1번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는, 1번 자리에는, 자, 데시말로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플러스 1이면, I는 처음에 뭐부터 들어온다고요? 0부터 들어오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번, 요 자리에 1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R.name이니까 각각의 이름이 나오겠죠. 사각형이면 사각형,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 그죠? 맞나요? 표정들이 또 안 좋네. 아, 속상하네. 그 인여가에 그때 봤을 때 예, 이거 다 했던 건데 복습 안 하시는구나. 자, 이누메레이트 잠깐 볼게요. 자, 저도 이런 거 쓸 때는 항상 참고합니다. 이누메레이트가 있었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누메레이트가 뭐 쪽에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죠. 자, 리스트는 뭐죠? 오렌지 사과배. 우리가 지금 리스트에 담아놨잖아. 렉트의 인스턴스들을. 그 리스트를 이누메레이터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덱스와 밸류를 한 번에 내가 받아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기억났어요? 아, 처음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알아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프 돌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스트링을 만든 거예요. 요 스트링을 누구한테 붙여주면 돼요? 퍼스트 메시지한테 붙여줘야 되죠. 붙여주는데 사각형까지 쓰고 뭘 했어요? 역슬래시 n도 붙였네요. 그럼 어디다가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엑스레. 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숫자 하나 쓰고 소가로 하나 넣고 요것도 하나 띄울까? 자, 잘 안 보이니까. 자,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예요. 변수 자리는. 그러면 숫자 넣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름 쏙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계행. 그 다음에 다음 루프 돌 때는 직사각형이죠. 두 번째는 직사각형은 인덱스가 1번인데 1 플러스 1이니까 2가 여기 들어가고, 요 자리는 직사각형의 name, 직사각형의 name은 여기 있네요. 직사각형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 메시지도 뭘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게 붙네요. 요거까지 붙여버릴게요. 자, 요거까지 붙여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지막에 루프 다 돌고 나서 여기서 붙여버리면 되죠. first message plus equal, 요거는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first message는 다 완성이 됐어요. 됐죠? 이 재료 준비한 거예요. 요리는 여기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input 메시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first message. 자, 이렇게 짜놨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짜놓은 이유가 뭐죠? 뭐가 하나 추가됐을 때 여기서만 추가하고 싶지 더 이상 나는 여기 손대기 싫어요 라는 선언이에요. 그럼 여기 손댈 거 하나도 없죠. 자, 나중에 마름모 추가해도 어때요? 마름모가 추가돼도 이쪽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손댈 거 없겠죠? 어디만 추가되면 돼요? 여기만 추가되면 되죠.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죄송스럽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어 한번 때리고, 너무 많이 갔는데 그냥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걸 찍어 놓은 이유는 자꾸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지금 해놓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여기 조금 깨졌네요. 꼭 이런 거 한 번에 안 끝나죠. 한 번 꼭 깨집니다. 자, 사각형의 종류는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네요. 사각형의 종류는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요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다시 Q 나오고 다시 했더니, 자, 1번 사각형 직선이니까 이제 사각형도 멤버에 끼워준 거예요.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if i가 0이면 사각형을 빼고 싶으면 if 어떻게 하면 되죠? i가 0이면 첫 번째면 뭐 하면 되죠? continue 우리 배운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줄을 한 줄로 쓴 거예요.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처리하면 얘는 근데 1 플러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없어지겠죠. 왜냐면 1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입맛대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계속 실습한 거고. 자, 이렇게 하니까 1번 직사각형, 2번 평행사면 3번 정사각형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2번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자, 3번 정사각형 했는데 정사각형 뭐 안 했죠 우리? 넓이가 얘는 뭐예요? 다르죠. 그래서 인풋 메시지에서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y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x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다 에러 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에러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는 3. 엔터 치면 무조건 에러 나겠죠. 우리 콤마로 잘랐으니까. 자, 일부러 에러 내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정사각형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닛 테스트 배울 거예요. 거의 뒷부분에. 원래 처음부터 배우면 좋은데 이제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배우면 직사각형 요 메소드 있죠. 요 메소드 생성하는 것부터 해서 요 메소드 다 유닛 테스트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돌리면 나는 정사각형만 테스트 했는데 직사각형 평행사면형까지 다 테스트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배포가 되는 겁니다. 배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에 올리는 거. 자, 정사각형은 3. 자, 거의 끝났습니다. 3. 요 한 변의 길이를 y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스플릿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어디서 에러 났죠? 라인 18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스플릿은 됐어요. 스플릿 됐지만 만약에 자, 이렇게 구분할게요. 3이라고 하나만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3만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통과됐으니까 여기서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 1이 문제니까 그죠? 자,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XY를 찢어봅시다. XY. X는 왜냐면은 끝났으니까. 자, 조금 쉽게 고쳐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Y가 요런 거예요. 잘 보이라고. if 여기서 바꾸면 되죠. 하나만 입력됐으면 Y를 무조건 줘버리면 되죠. 우리가 직사각형도 한 자리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냥 len 뭐가 데이터 렌이 이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y는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래 놓고 셀프의 넓이 이렇게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이제 정사각형 3 한 변의 길이는 5 했더니 25입니다. 잘 나왔죠? 자, 여기 이쁘게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꾸며볼 거고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게요. 이제 1단계 했던 거랑 2단계 했던 거랑 비교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도 비교를 해보시고 아직 여기까지는 가기 힘들겠지만 눈으로 익혀 놓으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계속 보시고 한번 투자하십시오.